네, 그리고 이제 모션 센서가 있죠. 모션 센서는 물체의 이동, 움직임을 인식하는 센서인데요. 주로 이제 그 어떤 보안 장치나 자동 조명 장치 이와 같은 그런 스마트홈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뭐 수동용 적외선을 이용한 앞에서 이제 여러 번 나왔죠. PIR이라고 하는 패시브 인프라레드, 줄여서 PIR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동용 적외선 센서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이제 초음파, 가시광선, X선이라고 하는 엑스레이까지도 이제 적용을 해서 모션 센서를 구성을 합니다. 자, 모션 센서의 동작 원리는요, 뭐 인체 또는 능동체에서 반사되는 그런 전자기파를 검출을 해서 센싱을 하는 거죠. 이제 온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복사 에너지가 발생이 되잖아요. 이제 사람도 사람 몸에 뭐서 발생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공항이나 터미널 이런 데서 그 몸의 온도를 비접촉식으로 감지하는 열 화상 카메라를 쓰고 있죠. 이제 이런 게 바로 이런 일종의 모션 센서 같은 데 적용되는 거죠.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른 복사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이런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자기파가 발생될 수 있고요. 여러분 이제 이 사진에 보시면 다양한 전자기파, 일렉트로마그네틱, 일렉트로가 전기고 이제 마그네틱이 자기잖아요. 그래서 전기 자기를 이용한 전자기 스펙트럼을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에 보시면은요, 어떤 지구 자기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부터 해서 쭉 나오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어떤 온도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서는 어떤 감마레이, 엑스레이, 그 다음에 울트라바이올렛, 그 다음에 바이올렛, 그러니까 비저블, 가시광선. 자, 이게 제일 왼쪽에 있는 파장, 지금 웨이브랭스는 이제 어떤 모든 물체에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주파수에 따라서 파장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주파수와 파장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선 주파수가 예를 들면 10의 3승메타까지 간다, 1km다 하면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예를 들면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주파수죠.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요. 파의 길이가 이렇게 짧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레드라고 하는 적외선은 10의 마이너스 5승, 그 다음에 비저블이라고 하는 가시광선은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울트라바이올렛, 원적외선이죠. 자외선이죠, 자외선. 이건 10의 마이너스 8승, 그 다음에 엑스레이는 10의 마이너스 10승, 감마레이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해서 어떤 파장이 이제 길고 짧음을 나타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의 길이는, 파장은 짧아요. 그래서 곧장 직진하는 직진성을 갖습니다.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파장은 길어져요. 길어지니까 이제 직진성은 떨어지지만 회절성, 굴절성이라고 하는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생겨요. 그런 성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예를 들면 뭐 AM, FM 같은 이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사용하는 방식들은 파장이 길고 대신 주파수가 낮죠. 근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주파수는 높고 파장은 짧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 파장이 짧은
주파수가 높은 고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서 통신할 때는 중계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생기죠. 이거는 이제 통신공학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부분에서 전파공학 같은 데서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모션 센서의 종류 앞에서 5가지 예시를 했고, 본 강의에서는 3가지, 4가지 종류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수동형 적외선입니다. PIR이라고 했죠. 주변에 열을 내는 물체가 접근을 하면 거기서 방사되는 열을 이제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센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열을 내는 물질이 다가왔을 때 그걸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의 수동형 센서는 이렇게 스스로가 움직이지 못하고 외부의 영향을 이용해서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동형 센서가 있어요. 이 능동형 센서는 센서 자체에서 에너지를 방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통해서 이동체의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다 하면 마이크로파는 앞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1번 라디오 주파수를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파장이 짧고 또 훨씬 직진성이 높아서 그 중간에 장애물만 없으면 훨씬 멀리 전달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검지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거리가 길다 하는 거예요. 보통 도플러 효과라는, 즉 일정하게 발진은 뭐냐면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이렇게 발진하는 파동의 진동수가 그 파동원과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이런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해서 물체의 이동 여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초음파는요, 초음파를, 보통 돌고래가 이 초음파를 발생을 한다고 하죠. 우리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 초음파를 발사를 해서 반사돼서 오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초음파 센서인데요. 예를 들면 왼쪽에서 초음파 신호를 보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수신기로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이 신호를 감지하는 감지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작을 하는데요. 수중에서도 이제 먼 거리로 전달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해서 대상을 인식을 해요. 대개 존재 여부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대상에 적용을 많이 합니다. 야간에 운전할 때 여러분 그 자동차에 이 초음파 센서를 부착을 하고 눈으로 잘 식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전파를 보내고 부딪혀서 오는 그 거리. 왜냐하면 얼마 만에 반사돼서 도착하는가 하는 이 도달 시간을 가지고 그 앞에 물체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라는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온도 센서가 있는데요. 이 온도 센서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뭐 어디 학급이나 이런 그 데서 보시거나 아니면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이 온도 센서가 많이 있죠. 온도계가 있는 거죠. 온도 센서는 뭐 어떤 물의 온도 같은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 탕 안에 넣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온도에 따른 물질의 특성 변화를 이용을 해서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기계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식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있는데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른 물질의 열팽창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열팽창 성질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렌 효과라고 하는 렌 열팽창 특성을 이용을 하는데요. 온도에 따라 수축 팽창하는 성질이 다른 두 개의 물질을 붙여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은 온도가 10도일 때 휘어져요. 다른 물질은 온도가 50도일 때 휘어져요. 그러면 그 성질을 이용해서 구부러짐 정도를 가지고 온도를 측정한다 하는 겁니다. 온도가 상승한다 그러면 이 팽창계수가 더 좋은 금속은 길어지고요. 늘어나고 팽창계수가 나쁜 금속은 휘어집니다. 자, 온도가 떨어졌다 하면 팽창계수가 높은 물질은 금속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휘어지는 성질이 나타나요. 이런 물질을 이용을 해서 온도를 감지하는 게 이제 기계식 온도 센서가 되겠고요. 전기식 온도 센서는 온도에 따른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 변화를 이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서미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미스터는 열전대라고 하는 전도성이 다른 두 개의 금속을 이것도 접합해서 이제 그 온도에 따른 전위를 검출하는 방식인데요. 전위라는 것은 뭐냐면 전압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제 NTC 방식과 즉 네거티브로 인식하는 방식과 포지티브로 인식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NTC는 온도가 올라가면 그 안에 있는 저항값이 감소합니다. 저항값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냐? 전압이 커져요. PTC는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증가해요. 증가하면 전압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는 일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열전대를 파악하는 그 실질적인 물질은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열전대를 측정을 하고요. 회로상으로는 회로 기호로는 오른쪽과 같이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밖에 기타 센서로는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있어요. 말이 어렵지만 많이 사용하는 센서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 것들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이것은 이제 순간적인 어떤 위치 변화를 인식을 하는 센서죠.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등의 필수적인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방위나 물체의 방향, 회전 속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합니다. 얘는 이제 어떤 상태, 이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부착된 그 물체의 절대적인 위치는 알지 못하지만 운동하는 동안의 변화는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 빈감도, 운동 종류에 따라서 가속도 센서와 같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가속도계, 가속도 센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중력에 의한 중력 가속도를 인식해서 그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파악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지했을 때 가속도 방향을 측정을 해주죠.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위치하느냐를 파악을 해서 중력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절대적인 방위를 예를 들면 남동쪽으로 있는지 북서쪽으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화 단계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이로스코프 센서와 병행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습도 센서가 있었죠. 이 습도계라고 하는데 하이그로메터, 대기나 실내, 토양 이런 데에 묻어있는 수증기로부터 습도를 측정을 합니다. 물질이 수분을 흡수하면 온도가 변하거나 압력이 변하거나 또는 질량이 변할 수가 있어요. 이런 변화를 감지해서 습도를 계산하는 거죠. 자, 사물 인터넷 센서의 활용인데요. 광 센서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의 상태나 사용자 등을 감지하는 이런 용도로 많이 쓰죠.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활용 사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차시에서 다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